이번 시간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여기 봐보세요. 말 자체가 착각, 잘못, 착각해서 잘못한 의사표시를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요게 요런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고, 예를 들면 봐보세요. 원래는 960에 8 생각이었어. 평당. 근데 그걸 잘못 써버렸어. 690 이렇게 잘못 써버렸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근데 그걸 모르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걸 690의 표시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90의 표시를 했는데 그 690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960이 있지 690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고. 비통착을 따로 뭐라고 했다고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뭐라고?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걸 뭐 한 거야? 모르고. 착각해서 잘못 표시를 한 거야. 근데 요게 착오인데 그게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표시와 다른 거죠.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허위 표시는 어떻게 한 거야? 알고 한 거지. 얘는 알고 상대방과 짜고 한 거고. 요 점에 차이가 있네. 됐죠? 해주시고. 그런데 착오가 있다고 해서 다 취소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 취소야. 조금 계약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이 계약 취소야. 우리 계약서에 사인해놓고 나면 꼭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이씨,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계산 못했네.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취소하게 하면 다 취소지 뭐.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다 취소야. 다시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그 취소하려면 그게 법령이 내용이어야 돼. 내용이다 이 말은 그게 계약서에 써진 거여야 돼 이 말인 거야. 계약서에 써져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거여야 돼. 중요한 건지를 조금 이따 챙겨보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그게 의사표시한 사람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내용의 중요본에 착오를 하게 된 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증명책임과 관련해서 봐보면 증명책임은 이게 법령의 내용의 중요본의 착오는 표의자가 요걸 주장하면서 취소하겠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고. 그 표의자가 누구냐?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러면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이 주장하겠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인 거지. 그 사람은 근데 취소를 안 하면 효력이 있게 될 거니까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된다고. 효력 주장자. 됐죠? 네, 이렇게 된다. 이거 한번 봐보시면 우리 이제 표시상 착오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X 토지를 매매로 파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0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근데 690으로 표시를 잘못해버렸어. 아니면 여기에 100 이렇게 할 거였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빼버리거나 하나 더 치거나 이랬을 때.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이 사람이 960의 의사가 있는지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표시행위에 따라서 690에 승낙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계약은 어떻게 돼? 690만 원으로 성립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했죠. 해석에서 규범적 해석이 된다. 그런데 이제 갑 입장에서는 봤더니 이게 평당 960인지 690인지는 착오가 있는데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이게 뭐 얼마 아닐 때는 상관없겠지만 그게 10평, 100평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분에 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갑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전개가 돼 간다고. 됐죠? 착오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더. 갑이 이래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을이 알았어. 내가 960 줄게
차고자의 지인이 동의를 해줬어.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취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요게 또 1100으로 올랐거든. 취소하고 1100에 팔고 싶어. 딴 사람한테. 근데 원래 그 사람이 960의 의사였대. 그러면 의리 주겠다고 하면 아무리 값이 올랐어도 취소하면 안 돼. 이런 뜻이라고.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착오가 있다. 참고로 동계착오는 내용의 착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 땅을 사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대. 근데 그게 공장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어. 근데 우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거야. 거기가 수질 보존 구역이어서 하면 안 돼. 예. 소 키우거나 이러면 안 돼. 똥물 흘러서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닌 그 우사 지을 수 있는 줄 알고 땅을 샀네? 근데 사놓고 보니까 공장 세울 수가 없어. 또는 우사를 지을 수가 없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지금 사는데 값이 착하네. 그래서 샀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한 정거장 더 갔더니 10,000원 더 싼 물건이 있네. 똑같은 물건인데 10,000원 더 싼 게 있네. 싼 가게가 있네. 그러면 속쓰려요, 안 쓰려요? 산 사람 입장에 속쓰리죠. 내가 요 정보가 있었으면 나는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산 거 아니야. 그럴 때 취소를 할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취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야. 내가 지금 잘 산 줄 알았는데 값을 더 줬네. 10,000원 더 줬네.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봐보세요. 계약서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건 계약서 밖에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동계착오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이렇게 공장 지으려고 우사 돈사를 지으려고 매수했으나 지을 수 없을 때 이때 동계착오를 유래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내용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의 착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계약서에 쓴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 계약서 내용이 아니잖아 이 말인 거야. 요거 우리 만약에 매수인이 취소하려고 하면 갑이 뭐라고 할까요? 갑이 뭐라고 할까? 아니 그건 네 사정이지.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갑도 저거 팔려고 지금 몇 년 전부터 내놨어요? 아시잖아요. 바로 거래가 안 되죠. 내놓고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장 지으려고 사는데 못 짓는데 그런다고 취소하겠대. 그건 네 사정이지. 네가 도장 찍었잖아.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그런데 그걸 동기를 표시했어. 표시하면 이 동기가 표시가 되면 내용의 착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 말은 을이 갑한테 야, 나 이거 공장 지으려고 땅 산다 이런 얘기를 했대. 근데 나중에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근데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공장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중요분의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어.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그걸 계약서에 쓸 필요까지는 없어. 즉 을이 갑한테 말을 했으면 됐지. 계약서에 야 이거 공장 지으려고 땅 사는 거야? 이런 말 안 썼어도 상관없어. 이 말인 거라고. 또 한편 이게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그 동계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거나 제공이 됐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유발 제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야 이거 공장하기 딱 좋아. 야 이쪽에 곧 IC도 들어온대. 주변에 물류창고도 많고 좋아. 그렇게 말해서 그래? 하고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버린 거지. 이런 경우에는 봐보세요. 갑이 그걸 동계착오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을이 취소해도 할 말이 없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됐죠? 자 이렇게 받으시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사고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요 사례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국가에 귀속될 것 같아. 국가에 귀속될 거야. 귀속 재산이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아예 그냥 그 뺏기느니 귀속된다는 건 뺏긴다는 얘기예요. 뺏기느니 내가 증여해버릴게. 근데 그것이 공무원의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 말을 해서 동계의 착오가 유발된 거야. 그러니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동계불법하고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동계불법이 어떤 거였느냐 그러면 살인하려고 칼을 샀어. 살인하려고. 율락업을 하려고 원룸 렌트를 했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도박하려고 돈을 빌렸어. 뭐뭐 하려고. 이건 동기라고. 근데 동기가 나쁘죠. 그게 동계불법이야. 동계불법이 있어도 그 사람이 살인하려고 칼을 사는지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빌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율락업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뭐 도박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지. 유효야. 그런데 그걸 표시를 했대. 나쁜 동기를 표시를 했대. 그러면 말려야지. 팔면 안 되지. 빌려주면 안 되지. 근데도 했어. 무효야. 이렇게 된다고. 도박판에서 돈이 떨어져서 빌리는 것은 그 불법 동기가 알려진 경우죠. 알려진 경우여서 뭐라고?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일단 요거 생각하신다. 우리가 뭐 할 때 계약서에 써진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계약서 밖의 것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신다든지 할 때 계약서에 쓸 것과 쓰지 않을 것들을 잘 구별해서 꼭 써야 될 것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지. 또 쓸 필요가 없는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거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 자, 이제 중요분의 착오와 관련해서 어떤 게 중요한 걸까? 법에는 봐보면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그 책에 봐보면 109조에서 109조 1항에서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내용 동그라미, 중요 부분 동그라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 세모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근데 여기 봐보면 중요 부분에 착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한 걸까요? 어떤 게 중요해? 근데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지 않나? 아니 뭐 아까 뭐 우리가 나눈 얘기들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게 중요한 걸까? 근데 그 판단을 그래서 이렇게 한다. 주관적, 객관적 현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 주관적은 표의자. 표의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일반인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만 중요분에 착오가 된다라고 한다. 이걸 이제 이중기준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거래를 하는데 10,000원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서에 쓰긴 썼는데 10,000원의 착오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계약을 한 그 사람은 10,000원이 너무 피 같대. 10,000원이면 밥이 한 그릇인데 요즘 10,000원이 밥이 한 그릇 안 될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한 그릇이라고 보면 10,000원이 밥이 한 그릇이야. 난 너무 피 같아.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에이씨 쪼잔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거지. 10억짜리 거래에서 10,000원의 착오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10만 원짜리 거래에서 10,000원의 착오가 있어.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그게 잘 안 되면 5만 원짜리 거래에서 10,000원의 착오가 있었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지. 그런데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야. 이런 뜻이라고. 근데 우리 이걸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중요분의 착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중요분의 착오다? 그게 아니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도 아까 만 원은 10억짜리 거래에서 만 원은 경제적 불이익 아닌가? 만 원은 돈 아니에요? 돈 맞는데 표의자도 일반인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중요분의 착오가 된다고. 그런데 아예 마이너스가 없어. 그럼 경제적 불이익은 아닌 거지. 반대가 중요한 거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렇죠? 교과서에 잘 소개되지 않는 것 중에 제가 옛날에 이제 소시적에 공부할 때 본 사례가 있는데 독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지금도 독일 사람 유태인은 독일을 안 좋아한다. 왜? 자기 민족을 막 죽였잖아요. 그게 독일차가 이스라엘 가면 없어. 독일차 안 산다고. 아셨죠? 근데 어쨌거나 독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진짜로 있었던 사건인데 독일에서 나는 유태인한테는 안 팔아. 포도주 가게인데 포도주 안 팔아. 이랬는데 나는 유태인 이렇게 막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판 거야.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유태인이라니. 쫓아가서 야, 나 안 팔아. 내놔. 취소야. 모르고 했으니까 취소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소송에서 문제가 된 거죠. 소송에서 문제가 됐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을까? 법원도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 말고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근데 유태인한테 팔아도 뭐 얼마? 뭐 아니면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팔았어도 얼마? 똑같은 값일 거 아니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사건이라고. 자,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제 요거예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기동현은 중요해. 그런데 그 지시는 안 중요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기동현은 중요해. 그 지시는 안 중요해. 여러분 기동현 중에서 봐보면 기동현 아는 분 있어요? 기동현? 김구라 아들이 동현이야. 동현이. 네. 김구라가 미음자를 빼버렸잖아요. 기동현이야. 그래서 네. 기동현은 중요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지시는 안 중요하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신다. 일단 이 사례들을 한번 봐보면 김영란의 착오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사인을 해줬어. 그런데 요거 신원보증이다. 그래서 사인을 해준 거예요. 서류를 갖고 왔는데 우리 뭐 보통 이제 서류를 갖고 오면 작은 글씨로 많이 써져 있잖아요. 이거 다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고 그냥 설명해주고 거기다 그냥 쫙 사인하고 끝내버리죠. 끝내버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연대보증 서면에 있던 거야. 그 사람의 의사, 이 갑이 사인해줄 때 의사는 뭐였다고? 신원보증. 근데 알고 봤더니 표시된 건 뭐야? 연대보증 서면이었던 거야. 일치하지 않죠? 모르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게 실제로는 A라는 제3자가 있어서 제3자가 속여서 야, 을이 갑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A가 갑한테 자, 을이 신원보증 서류 들고 갈 건데 사인 좀 해줘.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이였겠죠?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줬어. 근데 나중에 사고 터서 갖고 왔는데 그 사인한 서류 갖고 왔는데 봤더니 그게 뭐야? 연대보증 서면이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는 거예요. 착오인데 신원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는 이제 이걸 우리 사회생활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신원보증은 우리 뭐 회사 들어갈 때 옛날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신원보증도 뭐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들어가면 무슨 신원보증이 필요할까?
우리 일가 형님이 그때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보증 써줘가지고 대학을 가긴 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근데 신혼보증은 대개 사고가 안 터지죠. 근데 연대보증은 대부분 사고가 크게 터지죠. 중요해. 그러니까 차고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봐보세요. 요걸 다른 사람이 속였으면 요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 맞죠? 아니 속여서 이런 계약을 맺었어. 사기잖아. 그러면 사기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야 사기 취소는 못해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말이 되나? 사기는 사기인데 사기를 사기라 부르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하여 홍길동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죠.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니까? 홍길동 사건이다.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사기는 어떤 거라 그랬었어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다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니까? 근데 여기는 봤더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구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게 사기 강박이라니까. 근데 여기는 봤더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네. 그러니까 속임수는 있어도 이건 사기 취소를 못하는 거야.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기는 사기지만 사기 취소를 못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돼요? 간혹 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뭔가 말하는 거 보면 저게 말이 돼?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법률가들끼리는 말이 돼. 법률가들끼리는 말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봐보면, 국민들이 봐보면 저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예,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건 사기 취소를 못해. 그래서 이제 요즘 학자들은 야, 이거 사기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돼. 개념을 바꿔야지. 이게 사실 국민 법감정하고 안 맞는데 이게 말이 돼? 근데 판례는 아직까지 옛날 판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태로 알아두면 된다. 목적물의 통일성의 착오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여기 뭐냐면 이게 가게가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주기로 여기 목 좋은 곳에 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내용 파악을 잘못하고 그걸 잘못 파악하고 이 구석탱이에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얘기를 해준 거야. 번지수가 같은데. 근데 봐보세요. 목 좋은 곳과 가게에서 가게를 하는데 목 좋은 데 있는 가게하고 구석에 있는 가게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다른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완전 중요하지. 그러니까 중요분의 착오네. 이 말인 거예요. 중요분의 착오인데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한 거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봐야 돼. 전문가 말을 믿었잖아요. 예, 전문가 말을 믿으면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착오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채무자다 그래서 내가 보증을 섰어. 물상보증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파트라는 물건 위에 보증을 섰어. 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야.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물상보증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준 사람을 물상보증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이 보증인인데 그 사람이 채무자다 그래서 보증을 섰는데 알고 봤더니 채무자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완전 중요하지.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선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완전 다른 사람이네? 완전 중요한 거지. 이 말인 것이다.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가 있는데 현황 파악을 잘못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좀 있는데 외지 사람이 농지를 사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토지 1389평이 다 경작할 수 있는 농지다. 그래서 샀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600평 정도가 여름 되면 물에 잠겨. 현황 파악을 잘못하고 한 거지. 근데 600평 정도가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완전 중요하지. 중요분의 착오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어. 경계를 잘못 알고 뭔가 합의를 했어.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내가 실제로 경계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합의 안 했지. 중요한 거다고. 그런데 지적의 부족은 뭐냐면 땅의 면적. 이 좀 부족해.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르다. 우리 매매편에서 공부를 했는데 수량지정 매매, 평당 가격을 쳐서 매매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봐보세요. 도시의 땅값도 비싼데 한 평당 2천, 3천짜리 이런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평수를 그러니까 아마도 측량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경계가 좀 잘못돼서 3평 빠진대. 그러면 그건 담보 책임 문제지. 담보 책임이 돼서 그만큼 값을 깎아줘. 대금감액 지원권. 내 그 평수 없으면 계약 안 했어.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겨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저 시골의 산간 오지에 있는 땅인데 등기부에 있는 대로 그냥 매매 계약서를 쓴 거예요. 토지 1000평. 예를 들면 한 평에 2만 원짜리 그런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샀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3평이 빠지네. 그랬을 때 그걸 이유로 핑계로 해서 취소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거 측량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한번 둘러보고 요 땅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핑계로 해서 취소하는 건 안 돼. 중요분의 착오로 안 볼 거야 이 말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이 시가에 관한 착오. 아까 그런 거죠. 파는 사람은 내가 잘 판 줄 알고 팔았어.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 착한 가격에. 근데 알고 봤더니 돈 더 줬네. 그런 거 가지고 취소할 수 있겠는가? 예, 문제인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건 동계착오야. 취소할 수 없어. 근데 우리 판례가 꼭 그걸 한 번 더 중요분의 착오인지를 따져주는데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라고 한다. 사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10,000원 더 준 거 속 쓰린다니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장사가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아닌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을 줄여서 중과실이라고 한다. 중대한 과실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중과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과실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봐보세요. 아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구청 가서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안 알아봤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지. 자기가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공적 장부, 토지대장, 임야도 아니면 뭐 등기부 이런 걸 알아보지 않았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법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런 말 하지 마. 법이 있어야 살아. 착한 사람일수록 법이 있어야 산다니까요. 잘 알아보고 따져보고 하는 건 요즘은 기본이다. 우리 생각해보죠. 우리 애들한테 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사람 말 다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조사해봐야 된다고. 조사해봐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해봤어. 그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한다? 취소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죠.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죠. 하지만 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취소 못해. 이 말인 거라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부동산에서 점포를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그냥 계약을 한 거야. 이런 경우 중개업자 민법 판례에서는 그런 걸 이제 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민법 교수들은 그런 걸 법 바뀐 걸 잘 신경을 안 써. 이거 판례에 있는 대로 시험 문제를 내.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낸다. 중개업자 이렇게 나온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말을 믿고 했어. 근데 그 전문가가 잘못 알고 말을 해준 거잖아요.
착각을 하고 한 거지. 당사자는 계약을 착각하고 한 거지. 그렇지만 전문가 말을 믿은 걸 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예, 그 말인 거다. 여러분 어떤 법률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도 법을 다 아나? 잘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일단 변호사가 말하면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걸 믿어서 어떤 거래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중과실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 중요한 건 알면서 이용이라는 키워드가 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말을 했어. 나 공장 지으려고 이 땅을 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 가서 관청에 알아보고 샀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알아보고 샀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지 않고 덤볐어.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 취소를 못 한다고. 그런데 매도인이 지금 자기가 파는 게 너무 급해. 근데 이 사람이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막 덤비네. 근데 내가 파는 게 너무 급해. 그래서 그 사람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해서 아이 잘 됐어. 빨리 팔아버리고 치워버려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인생을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 알고 덤벼드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사실 이건 법조문에 없는 말인데 판사들이 그 매도인을 참교육한 사건인 거죠. 알면서 이용했어.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 됐죠?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과 관련해서 과실에는 두 가지가 있다.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다라고 한다. 과실에는 가벼운 과실이 있고 무거운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가벼운 과실은 좀 잘못한 거, 중과실은 많이 잘못한 거인 거죠. 근데 경과실일 때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고 이렇게 정해놨다고. 근데 이제 이걸 한 가지 봐보시는데 민법상 원칙은 과실 그러면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일반 원리인데 내 차를 길가에 세워놨는데 백미러를 다른 차가 치고 가버렸네. 치고 갔으면 그 백미러 물어줘야죠. 물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경과실로 그랬대. 그럼 안 물어줘도 되나? 중과실로 그러거나 경과실로 그러거나 물어주는 게 맞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경과실로 그랬든지 중과실로 그랬든지 문제는 지금 백미러가 나가버렸는데 그거 물어주는 게 맞지. 이런 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말이 없으면 다 뭘 말한다? 과실 그러면 경과실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법에서 중대한 과실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 이건 경과실은 문제 안 삼을게 이 말인 거죠. 경과실은 문제 안 삼고 중대한 과실을 말할 때가 있다고. 그건 중대한 과실 이렇게 써놨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고맙게도 딱 세 군데만 중대한 과실이 나와. 예. 그래서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 뭐다? 과실 나오면 경과실을 말한다. 착오편에서 한번 나오고 나중에 이제 민사특별법 시간에 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기서 나온다. 옛날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던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이제 좀 세밀하게 따져보면 세 군데서 나온다. 그건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나오고 나중에 또 나온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과실로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좀 봐보자고요. 일단 이제 착오가 됐을 때 계약이 유효지만 착오자에게 뭐가 생긴다? 취소권이 생긴다. 근데 그걸 이제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처음부터를 뭐라고 한다? 소급해서. 이제 봐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요게 갑이 착오로 계약을 맺었대. 그러면 갑한테 뭘 인정해준다? 취소권을 인정해줘. 근데 취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냥 뭐로 간다고요? 유효야. 그러다가 취소를 했어. 그러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해줬어도 이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니 뭐도 무효가 돼버려. 등기도 무효가 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을이병한테 또 X를 매매로 팔아버렸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우리 소유자가 아니죠.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게 맞다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네. 그래서 손해지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또 둔 거라고. 자, 봤습니다. 비통착 4강에서는 다 똑같다. 비통착, 그 다음에 이제 4강.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4강 나올 건데, 여기는 다 뭐라고요? 효과가 상대적이라고. 즉, 갑이 을한테는 취소를 주장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지만, 그걸 손해지삼자 병한테는 주장을 못해. 그래서 병이 손해지삼자가 되면 소유자가 돼버려. 이 말인 거라고. 원리는 똑같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과실인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경과실인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는데, 봐보세요. 갑이, 예를 들면 을이 취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취소를 했어. 취소가 인정됐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비용이죠. 돈 하나도 안 썼대. 비용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이제 또 개론에서 그거 공부할 거예요. 기회비용 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뭘 날리고 있어? 돈 벌 걸 날리고 있잖아요. 돈 벌 걸 날리고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릴 거 없는데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라고? 날리고 있는 거라니까. 계약하면서 또 돈 들어가요. 계약하려면 예를 들면 뭐 매수인 같은 계약금도 준비해야죠. 또 시간 쓰고 돈 쓰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다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나 손해가 생겼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이런 건 불법행위가 안 된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해가 있다고 해서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불법행위가 아니야. 불법행위는 어떤 걸 불법행위라고 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불법행위다라고 했다고. 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근데 법에서 차고 취소할 수 있다며. 있다 그래서 취소를 했잖아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취소를 했는데 그걸 불법행위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뜻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제109조와 다른 규정의 경합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착오 또는 사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사기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기망행위라고 한다. 속임수를 뭐라고 한다? 기망행위.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속임수를 쓰는 거. 기망행위.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사죠. 여러분들 사기 당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사기 당하셨어요? 인생 살면서 사기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저도 당해봤는데. 제일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도 약 많이 사서 드셨어요. 그거 좋다 그러시면 이거 드시면 그냥 조금 더 재밌게 얘기하자면 이거 드시면 금방 일어서서 다닐 수 있어요. 뛰어다니실 거예요. 막 그러면 그 약 사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약 뭐야? 거의 가짜지 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우리 아버지는 그 약이 진짜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 약을 사겠다고 결정을 한 거지. 50만 원 불렀어. 50만 원 주겠다는 의사를 갖고 한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질른 게 의사표시지. 그러면 사기는 반드시 착오를 수반해. 그래서 요건 사기는 사기대로, 착오는 착오대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잠깐 보긴 했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자 있는 물건을 내가 모르고 샀어. 좀 쉽게 시장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 과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귤 같은 거 많이 사 먹어서 한 박스씩. 근데 그거 한 박스씩 사면 꼭 뭐가 있어요? 썩은 게 밑에 숨어 있죠. 요즘은 이제 아예 그걸 세 가지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파는 게 더 맞아. 그래야 더 롱런한다니까요. 그 가게가. 그죠? 근데 그렇게 팔고 튀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자 있는 걸 모르고 샀어. 그러면 하자 있는 거 측면에서는 이거 뭐예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샀잖아요. 착각하고 샀죠. 사고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학설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담보 책임은 차고의 특칙이다. 그래서 차고 취소를 못하고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어. 라고 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판례가 뭔 소리야? 다 할 수 있어.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차고 취소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만약에 차고 취소를 했어.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선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걸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등 해서 책임을 물었잖아요. 취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취소를 했어. 그러면 내가 받은 물건 돌려주고 내 돈 돌려받았잖아요. 계산 끝났지. 담보 책임 물을 게 뭐가 있어. 또 한 가지 더,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일 때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무효가 되거나 취소를 해버리면 담보 책임 물을 게 없지. 이해됐죠? 네, 선택적이다. 또 한 가지, 해제 후에 차고 취소 가능. 사실 차고편에 제일 많이 시험 지문에 나온 얘기가 이거다.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계약 해제를 공부했으니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걸 차고로 잘못 샀대. 그랬을 때 또 차고 취소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아니 이미 무효가 돼버렸는데 뭐하러 이걸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다? 해제 후에도 필요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차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원래 이런 사건인데 매수인이 차고로 물건을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차고로 잘못 사서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하고 싶다 보니까 중도금을 안 주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중도금을 안 주는 건 이행지체로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약해제 공부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해제권 두 개가 생겨.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계약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이제 매도인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앞으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작정이야 지금. 손해배상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배상 해야 되게 생겼네? 근데 내가 계약을 착오로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채무가 없는 거지.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되겠네. 논리적으로. 그래서 야 필요성이 있네. 그래서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걸 논리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또 집에 가면 잊어버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이렇게 이걸 해주신다. 그렇지만 여러 번 설명을 들을 거니까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네. 참고로 요거는 그 합격 노트라고 요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거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처음에 교과서 보시면서 이 개념을 좀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고 난 뒤에 요거 노트 필기 안 해도 다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취소에서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1항에서 법률의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중대한 과실인 때는 취소 못해. 그런데 이때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의지삼다 동그라미. 선의지삼다는 보호해줘야 되겠네. 선의지삼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취소를 특히 뭐라고 하느냐.
이런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취소가 뭐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만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병이 선의 제3자가 되면 병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게 일본의 이제 착오는 뭐와 다르다?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와 다르다, 구별된다는 거죠. 됐죠?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서 구별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이 나와 있는데 법률적인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동계착오, 기억권의 원칙 두 번째 줄 취소 세모, 동계착오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다. 그 예컨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겠네 생각이 되겠지만 뭐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니은번의 예외 A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표시 동그라미, 상대방에게 표시를 했어. 그러면 이제 내용의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밑에 줄 끝에 합의 세모,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표시됐더라도 그게 뭐가 돼야 돼? 중요한 부분 동그라미,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지 되지. 그런데 B번에 보시면 그게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첫 번째 줄 유발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제공 동그라미, 유발 제공이 됐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 네,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가시면 법률에 관한 착오가 나와 있다. 페이지를 바꿔서. 근데 요거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의 내용의 중요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내용 동그라미, 중요분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 근데 우리 그러면 법률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다. 법률의 착오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로 된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라고.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가 중요분의 착오다 이게 아니고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뭐든지 봐보세요. 우리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이라고. 별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을 것인데 중요분의 착오인지 판단은 두 번째 줄 주관적 동그라미, 네 번째 줄 객관적 동그라미.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주관적은 표의자, 그 다음에 객관적은 세 번째 줄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단에서 이제 제목별로 봐보시면 기명날인의 착오, 기 동그라미, 그걸 서명의 착오다라고도 한다. 요즘은 이제 기명날인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그 문서를 갖고 왔을 때 이름 쓰고 도장 찍은 거야. 기명날인. 근데 요즘은 서명으로 다 사인으로 해버리잖아요. 사인을 서명이라고 하죠. 서명의 착오라고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동현이 소동현이 될 수도 있다. 기동현 말고 소동현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니은번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동동그라미. 동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번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동동그라미. 근데 이건 동을 막 동동이라고는 안 했다. 동 하나로 그냥 통일해가지고 외워버린 거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에서 현 동그라미. 거기서 기억번 밑에 판례 한번 봐보세요. 기명날인의 착오의 경우 사기 취소 불가 그랬죠. 그게 봐보세요. 신원보증 서류 동그라미, 연대보증 서면 동그라미. 그러니까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을 했어. 이것은 이게 뭐다? 착오 취소. 맨 끝에 착오 동그라미, 취소권 행사 동그라미,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 위에 줄 사기에 의한 이사 피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기 세모.
그걸 제3자가 속임수를 썼어. 그래도 사기 치수는 할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옆에다 재밌게 써놓으면 홍길동 사건이다 이 말인 거지. 이건 홍길동 사건이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죠. 이 사건은 뭐다? 사기를 사기라고 부르지 못한 사건이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비읍번에 수량, 가격에 관한 착오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은 경우 지세모, 그 밑에 가격이나 시가, 시세모, 시가 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라고 한다. 참고로 이제 뒤에 가시면 나올 건데 시가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착오 치수 못해. 또 사기 치수도 못해. 시가를 좀 속였어. 사기 아니래. 착오 아니야, 사기 아니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근데 1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 과실 동그라미, 취소권 행사 동그라미.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2번 상대방 동그라미, 알고 동그라미, 이용 동그라미. 알고 이용을 했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넘어가서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판례에서 판례 A번 공장을 건축하려고 땅을 사는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동그라미. 이건 중대한 과실이야. 또 B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공적인 자료 동그라미. 그런 걸 알아보지 않았어. 토지대장, 임야도 이런 것들도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어. 그런 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땅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안 알아본 건 내가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사람을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D번에 중개업자 잘못 소개 세모.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한 걸 믿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런 건 중대한 과실이 아니야.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 말을 믿은 것을 가지고 야, 너 중대한 과실 많이 잘못했구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 4번의 증명책임. 1번에 보면 표의자 동그라미. 표의자가 효력을 부인하는 자죠. 내용 동그라미, 결정적 영향 동그라미. 결정적 영향이 중요분에 착오가 있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거야. 그걸 주장할 거니까. 그런데 2번에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착오 효과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가시면 임의 규정이 있는데 3번에 그런데 착오 취소할 수 있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합의로 동그라미, 취소권 배제 동그라미. 취소권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진위의 동의 동그라미 취소 세모. 취소할 수 없다. 아까 알았어. 내가 960 줄게. 그랬는데 굳이 취소하면 안 돼. 이 말인 것이다. 그리고 4번에 경과실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불법행위 세모. 이건 불법행위가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대로 취소했는데 그걸 불법행위라고 하면 되나?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착오와 다른 제도의 경합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에 착오 동그라미, 사기 동그라미.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 취소할 수도 있어. 두 번째 줄 선택적 동그라미.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 취소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착오 동그라미, 담보 책임 동그라미. 그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어. 또 3번에 해대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해대 후에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 됐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봐보세요. 통정의 표시와 착오 편에서 작년에 문제가 다 나왔죠. 그렇다고 또 올해 안 나오느냐? 그런 건 없다니까. 네. 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보시면
착오로 인한 의사피해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 정답 이렇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피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